안녕하세요. 한평행복입니다. 요즘 계속 전국에 산불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불이 홀 타오르고 있잖아요, 산에. 전국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그 안동에 있는 친구한테도 어젯밤에 전화해보니까 안동 전체가 다 타고 있어서 이렇게 산 봉우리마다 불길이 아직까지도 많이 치솟고 있다 그러네요. 어제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또 인명피해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 이장님 부부도 되게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산에 빨리 불이 잡히도록 기도를 몇 시간씩 좀 하고 잤네요.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산에 불 난 거를 보니까 갑자기 제가 옛날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평행복 14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요 위에 있는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네요. 저희 동네. 오늘은 헬스장에 갔다가 조금 일찍 나와서 시원한 공기를 쐬려고 나왔네요.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요. 그러니까 헬스장 언니께서 얼굴이 좀 부었다 하시네요. 제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저희 집 조카 남자애가 7살이었고 저희 이제 작은 오빠가 이제 대구에서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산소에 가보자고 했거든요. 그때가 날씨는 한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 아빠 산소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3명에서 이제 그 산소로 올라가게 되었거든요. 산소는 저희 집 뒷산이었어요. 저희 집 뒷산이었는데 해필이면 그때 또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올라갈 때 막 제가 안 간다고 하다가 오빠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그 산소로 가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빠가 부모님 엄마 아빠 같은 곳에 나란히 산소를 써가지고 묘를 써서 오빠가 나뭇잎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무도 다 자르고 다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오빠가 마지막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산소를 밑에 뚫고 들어가는 것 같다. 이거를 다 이렇게 캐서 불을 태워서 없애자 이러는 거예요. 아카시아 뿌리는 불로 태워야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오빠 지금 산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. 절대 불을 지르면 안 된다. 이렇게 말했는데 오빠는 또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거는 아카시아 뿌리는 나이타로 안 태우면 불로 안 태우면 또 엄마 아빠 묘소에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빠가 제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오빠 불을 붙인 거예요. 나이타를 꺼내가지고 그럼 오빠가 이제 불을 붙였는데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는데 그때 순간 제가 고개를 돌려서 제가 뭐 다른 데서 무슨 일을 잠깐 하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더니 이게 이 불똥이라 그래야 되나? 이 불똥이 갑자기 엄마 아빠 산소에 탁 붙은 거예요. 이제 12월 달 되면 거의 좀 건조했을 그럴 날씨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사람이 불이 나면 끄면 되지 뭐 그게 어렵다고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걸 당해보니까 정말 많이 놀랐어요. 이제 불이 산소에 붙어가지고
이제 제가 윗옷을 벗어가지고 잠바를 벗어서 이쪽으로 불 붙은 걸 끄면 이 불이 저쪽 옆에서 또 타오르고 저쪽 옆에서 또 불을 끄면 또 이쪽에서 또 타오르고 이래가지고 이 불을 끄덕고도 이게 계속 번지기만 번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빠한테 막 욕을 하면서 왜 나이트를 켜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을 냈냐고. 그래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불을 막 서로 세 명이서 조카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세 명이서 막 불을 끄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불을 막 끄는데 이 불이 있잖아요.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. 옆에 엄마 아빠 요새 옆에 소나무에 불이 타고 올라가는데 불이 막 활활 타고 소나무를 올라가는데 순간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. 기절. 어떻게 불이 저 큰 소나무를 순식간에 삼킬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순간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장염이 걸렸었다고 그랬잖아요. 산소를 올라갈 때는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힘든 상황이 이렇게 부딪히면 괴력이 발행된 것 같아요. 괴력. 그 당시에는 휴대폰 문화가 아니잖아요. 한 뭐 30년 전에는 거의 한 35년 전, 거의 한 35년 전이죠. 35년 전에는 휴대폰 문화가 되지 않아서 바로 요즘은 신고 바로 하면 되지만 그때는 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빨리 동네를 내려가야지만 되는 경우라 가지고 제가 오빠 보고 빨리 불을 끄라 그러고 저는 이제 막 미친 듯이 산에서 동네로 뛰어내려왔거든요. 제가 원래 어릴 때 육상 선수였는데 달리기가 정말 빠르거든요. 근데 장염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걷는 애가 미친 듯이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산에서 막 점프를 하듯이 내려왔거든요. 점프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가시밭길에 막 구르고 온몸에 가시 박히고 그런데도 있잖아요. 아픈 줄 모르고 일단은 불이 나서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. 그래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막 뛰어가서 찻집 가가지고 그 향교에 도착해서 그 주인 아저씨 보고 아저씨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. 지금 향교 뒷산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산이 다 타들어가고 있다 감시니까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그 상류 뒷산이 자기 거였거든요. 그 아저씨는 갑자기 불이 나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. 그래가 119에 빨리 신고하고 제가 동네마다 막 뛰어다니면서 열집을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. 열집을 가가지고 불 났어요. 빨리 가서 불 좀 꺼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갔거든요. 근데 딱 마지막에 한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집에서 누구 아빠 누구 아버지 이제 제가 동네 오빠라서 이름은 부를 수는 없고 누구 아버지 우리 동네 저거 지금 향교 뒤에 산에 불이 지금 다 타고 있으니까 불 좀 꺼주러 같이 갑시다 하면서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낭창하게 했잖아요. 나는 마음이 막 급해 죽겠는데 불이 났어 그럼 꺼야지 그렇게만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쉬고 계신 거예요. 거기에 대한 동료와 동조도 없이.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그 바쁜 와중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. 어른이 되면 무슨 큰일이 생기면 꼭 도와줘야지.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앉아있지 말아야지. 정말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네. 어떻게 그냥 낭창하게 저래 그냥 앉아있을 수만 있지. 이런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집 말고 막 10집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불을 막 끄기 시작했는데 이제 119를 신고해서 왔어요. 와가지고 119도 와가지고 막 같이 불을 끄고 했는데 순간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막 35년 전에 그 불이 났던 그 시절이 갑자기 이제 뉴스를 보면서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잠깐 어릴 때 불장난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. 어릴 때. 그래서
어릴 때 저도 불장난 한두 번 했었거든요. 그럼 불 금방 끄니까 불이 꺼지네 이런 생각에 산불이 나면 그것도 되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여기를 끄면 저기가 붙고 저기를 끄면 여기가 붙고 마지막에는 이 불들이 나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. 진짜 그 모습을 보고. 그래가 이제 큰언니하고 형부도 이 소식을 듣고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조카가 7살이라 그랬잖아요. 남자애가 아들 놀라고 애를 셋을 놓고 되게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산 꼭대기에서 산불 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 큰언니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산을 막 끼 올라가면서 내 새끼 불에 타 죽나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. 아우 내 새끼가 큰일 났다 저 불 속에서 타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 새끼부터 막 이렇게 안고 확인했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우리 언니 심정이 어땠을지를 알겠더라고요. 얼마나 많이 놀랬을까 이 언니가. 그래가지고 이제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을 다 끄고 막 오빠는 작은 오빠는 혼이 많이 나고 형부하고 언니한테. 그리고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제 친구 해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. 자전거를 끌고 자기 집에서 우리 집까지 1시간 거리인데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좀 먹고 얼마나 놀랬겠노 좀 자라. 그 당시 해숙이라는 친구는 마음이 너무너무 넓은 그런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랑 그때부터 제가 너무 소중한 친구로 여겨져가지고 그 친구랑 정말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. 중학교 3년은 둘이 같이 붙어 다니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좀 친할 기회가 없었는데 20살 때부터 또 이렇게 둘이 20살 시절을 같이 보냈거든요. 그러다가